네, 8월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힘들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패배의 쓴맛을 봤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기 분위기를 이겨낸 선수들, 그리고 또 특별히 부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할 선수들, 이 시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에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검은 월요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매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종목마다 오전장이 좀 저번 주 금요일이 괜찮았기 때문에 월요일 네. 오전장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여질 것 같아서 좀 매수를 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일단 시장에는 딱히 악재라든지 딱히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흐려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의 반등이 뭔가 깜짝 반등 페이크였다라는 생각도 아차차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은 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일단 거래가 아침에도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가 좀 죽어 있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계속 좀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신용 털린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 후반에 들었잖아요. 일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 걸어놓은 쪽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 이제 기간상으로는 얼마일지는 몰라도요. 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수가 또 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조금 악재였던 것 같고요. 또 글로벌하게 유가가 또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심리를 좀 안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았던 얘기가 더 많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인업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CJ 프레시웨이, 2번 타자는 흥하해운, 3번 타자 신세계푸드, 4번 타자는 한국전력, 5번 타자 호텔신라, 6번 타자 메리츠 종금증권, 7번 타자는 롯데칠성이고요. 8번 타자 롯데케미칼, 9번 타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쭉 보니까 오늘 7, 8, 9번 타자만 지금 좀 뒷걸음질을 쳤고요. 나머지 타자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성적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라인업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지수라든지 시장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라인업이 굉장히 좀 괜찮았던 라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또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음식료 쪽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유가가 좀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에서 좀 시장의 강세 이런 테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또 롯데 이런 그룹주 왕자의 난이 좀 펼쳐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보통 상승하기 마련인데 지분 싸움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롯데 관련해서는 뭔가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비난 여론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랬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허 위원님은 선수들 좀 어때 보이시나요? 예, 일단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떤 회사는 잘 내도 빠지고 맞아요. 어떤 회사는 못 내도 빠져서 그냥 기준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프레시에이나 신세계푸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실적 호전주들이 프레시웨이가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 푸드요, 신세계푸드. 아, 네네네. 프레시에이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신세계푸드나 현대그린푸드까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 종금은 정말 대박 원익을 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 만에 작년 실적을 커버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셌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신라가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은 가이던스보다 안 좋았는데 주가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전이나 이런 쪽들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역시 좀 억울하게 된 것이 이제 실적은 잘 냈는데 맞아요.
뭐 앞으로 이제 볼 게 없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앞으로의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권 과장님은 어떤 선수한테 좀 가장 먼저 눈이 길이 가시나요? 네, 자주 나오는 선수입니다. 뭐 호텔 신라를 좀 자세히 좀 봤는데요. 네. 일단은 요커들이 컴백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8월 제가 봤을 땐 중순에서 후반까지 간다면은 메르스 이전까지도 좀 어느 정도 복귀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뭐 창의공업 면세점이 턴어라운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지연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다만 매출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는 맞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HDC 면세점하고 또 DFASS 기내 면세점이죠.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일단은 지분 취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분 취득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연결로서 또 실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글로벌 면세점 업체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총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센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성장성 좀 더 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봐줘 나왔습니다. 허 회원님은 호텔 신라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어제 용산 갔다 왔거든요. 네네.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차 왜요? 막혀가지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걔네 주차 시설 잘 해놨다고 그랬는데 네.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거기 아직 고가로 뭘 아이파크몰밖에 만들려나? 없지 않나요? 근데 왜 벌써부터 차가 막힐까요? 거기가 용산역이 있잖아요. 아. 용산역 있지, 이마트 있지, 현대산업 거기 아이파크 네. 백화점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는 제가 웬만한 거기 이제 마중을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알아서 그냥 들어오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그 출연자분이 이제 잘 준비돼 있어서 네, 맞아요. 걸어가도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그때 막 근처에 갤러리 호텔 할 때. 짓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진입이 어려우면 주차장을 어디다 세우고 뭐 걸어가라고 해야 되나 관광객들. 근데 서울 시내 사실 교통이 뻥뻥 뚫린 데가 뭐 몇 군데나 있겠어요. 뭐 여의도라고 괜찮겠어요? 강남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괜찮겠어요? 혼자방 구간에다가 네.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하나 갤러리아가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요. 네. 근데 여의도 들어오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주말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 맞습니다. 그 네. 대신에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중국 관광객들이 좀 들어올 때 관광 버스로 좀 대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예, 예. 승용차가 들어오기보다는 좀 편하지 않겠는가. 한 번에 좀 여러 대가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 의원님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그런 아니 문제 비싸 때문에? 보여서 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그 밸류는 사실 아주 싼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호텔 신라 오늘 호텔 신라와 호텔 신라 우선주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 더 볼까요? 허 의원님의 네. 관심 선수는요? 네, 증권주 중에서 네. 이게 뭐 메리츠 증권주 종금증권 들어 예, 있었는데요. 이걸 뭐 증권주로 봐야 될지 부동산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메리츠 종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나오는 시황으로는 부동산 쪽 약간 있었고 뭐 기업 금융 쪽 아주 세서 잘 나왔다 했는데 엄청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1,000억 정도 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트로만. 이거 완전 대박 시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도 거의 상위권 안에 한 5위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이미 진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기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증자권 나오고 나서 조금 밀리길래 이거 뭐지라고 좀 약간 고개를 갸웃했는데 일단 최근에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시세가 아마 실적이 조금 이제 좋을 것이라는 게 확산됐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향후에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업계 몸담고 계시니까 얘기에 좀 더 밀접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가 흐름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부터 뭐 실적은 계속해서 뭐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가장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좀 많이 빌려줬었는데 그 부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일단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좀 우려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IM 투자증권을 인수를 네, 하면서 자본금이 더 확충이 됐습니다. 더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형사로 이제 한 발자국 좀
내딛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저퍼가 좀 고착화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서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하나도 못 가더라고요. 발표되기 이전 수준하고 크게 좀 달라지지가 못했는데요. 메리츠종금증권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대우증권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보다는 엄청 세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또 더군다나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좀 성장 동력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특징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다. 시장에서 좀 더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적 대비로 만약에 주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더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ROE가 2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BR로 봐서는 대형사들하고는 견줄 수도 없게 사실은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ROE가 잘 나오니까 묻어가는 거죠. 그리고 퍼도 올해 3천억 이상만 해주면 한 10배 초중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메리츠종금증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 더 볼게요. 네, 롯데칠성입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자의 난입니다. 뭐 신격호 회장이 뭐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쇼를 해야 된다 그러나요? 네.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만들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요새 좀 음식료 쪽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은 좀 굉장히 불안감에 좀 많이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누군가가는 또 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불협화음이 지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슈가 끝난 다음 뭐 경영권 정리가 좀 끝난 다음에는 주가가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또 요새 또 소주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과일향 소주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좋게 봐야 하지 않겠는가, 좀 기회로 삼아야 할 때도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공부한 바로는 이 소주 도수가 내려갈수록 매출이 또 그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주가의 하락이 좀 어느 정도는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은 부작용이 좀 남지 않아야 되는데 최근에 좀 뉴스나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은 이번 롯데그룹은 굉장히 이 상처뿐인 누가 이기든 간에 상처뿐인 영광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상당히 좀 국민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롯데그룹에 대해서 지금 좀 적대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실 규모가 드러났다든지 혹은 이 롯데그룹 자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좀 내수 소비, 국민 정서와 밀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또 주가나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고요. 다만 오늘 주가에 굉장히 모든 것이 좀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부실이라든지 우려감이 오늘 섞여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저는 좀 큰 폭의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아래서 좀 사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하락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우려 정도는 시장에서는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미국이나 뭐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CEO라든지 대표, 회장이 누군지 또 그 회장의 뭐 마인드가 어떤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냥 회장은 회장이고 CEO는 CEO고 숫자만 잘 나오면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은 좀 선진국이 좀 후진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롯데 칠성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선수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식자재 쪽 선수가 2명이나 등판돼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허 위원님은 CJ 프레시웨이하고 신세계푸드 이쪽 포함해서 좀 식자재 종목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 시황 플로우는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레시웨이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쪽이 컨셉상으로는 맞는데 비싸니까 워낙에 좀 비싸서 저는 세 개 중에 고른다 그러면 그래도 현대 그린푸드가 모르겠어요. 이제 잘 못해서 밸류가 약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그냥 좀 사서 그냥 좀 편하게 마음 먹고 그냥 갖고 있어 보기로는 프레시웨이나 신세계나
현대 쪽에서 현대 그린푸드가 네.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 과장님은 식자재 쪽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요새 테마는 뭐 1인 가족 테마인데요. 이 테마가 보시면은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전에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이면에는 부동산의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결혼하는 가족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1인 가족들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답습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세계 푸드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편의점도 또 영위를 하고 있고요. 미드미를 네. 또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또 1인 식품 피코크라고 또 이마트를 통해서 1인 식품을 좀 많이 팔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성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한 118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400억에서 500억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컨센서스 한 35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MVP 선정해 볼 시간이죠. 오늘의 MVP는요? 네, 오늘의 MVP는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 지금 쭉 보니까 오늘 라인업 나온 선수들 가운데서도 탄력 가장 좋았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8.73포인트 상승 13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에 대한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권 과장님 어디에 포커스 맞출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시장에는 뭐 크게 악재라고 볼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실적이 남아있는 회사들은 보통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중순까지는 뭐 이런 조정 당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냉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좀 연속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팔고 놀러 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휴가 시즌이잖아요. 거래량 별로 없는데 빠지긴 빠지고 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다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가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좀 다소 보수적으로 네, 항상 뭐 7월달하고 8월달은 시장이 쉽지 않았고요. 거래량도 항상 없었던 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은 실적이 다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미국이 금리 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또 상승 추세를 크게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 바이오 화장품 쪽에서 주가 상승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진짜 제약 바이오밖에 없다. 이 시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도 나중엔 제약 바이오로 또 몰릴 것 같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약바이오 화장품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신 거네요, 그럼? 일단은 그것보다도 성장하는 산업이 너무 없습니다. 다들 뭐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 IT라든지 화장품, 조선 쪽 뭐 어느 하나 어디서 좀 성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컨센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선전해줄 만한 선수는 어떤 선수들 있나요? 예,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일단은 코롱생명과학, 네. 아모레퍼시픽, CJCGV입니다. 네, 내수 컨셉으로 좀 묶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코롱생명과학 이 선수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20% 이상 금요일날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뜻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돌아섰을 때 대장주로 코롱생명과학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폭 자체도 크기는 했습니다만 금요일장 시장이 좀 굉장히 반짝하는 분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미약품에서 코롱생명과학 쪽으로 좀 대장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지금 사시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턴어라운드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는 코롱생명과학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나왔습니다. 네, 4번 타자는 아모레퍼시픽이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일단은 뭐 메르스 여파를 극복을 했다라고 종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출렁거린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들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동안 또 굉장히 좀 이쁘게 좀 오래 쉬었다고 뭐 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긴 했지만 네.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쁘게 좀 오래 쉰 면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고 뭐 영업이익이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화장품주도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차트처럼 기관 조정 성격을 좀 쉬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산성 LNS는 정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코스온이라든지 이렇게 예. OEM 쪽 이런 종목들 원료 쪽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네. 이제는 좀 차별한가요? 아니면 이들 종목도 아모레퍼시픽 따라갈까요? 일단 뭐 삼성 L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 자체를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삼성 LS 같은 경우는 실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온이라든지 코스맥스 이쪽도 뭐 물론입니다. 실적을 확인해야 아무래도 좀 주가가 더 탄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퍼주거든요. OEM 주주들이 아무래도 PER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화장품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도 설명해 주시죠. 예, 마지막 선수는 CJ CGV입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메르스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뜻은 아무래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르스 종식으로 인해서 운영도 좀 정상화가 됐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쪽 이슈도 많이 나올 거고 중국 쪽에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중국이 됩니다. 뭐라 박스오피스 예, 그게 예. 또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CGV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중국 전체가 그래서 이제 약간 영향이 그 있을 것 시장이 같아요. 굉장히 좀 네. 커져가는 시장이고 현재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님은 세 선수 중에서 CJ CGV 마음에 드시죠? 주말에 저 영화 한 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니 그게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든다기보다는 어떻던가요? 톰 크루즈 정말 잘하던데요. 지금 영화 얘기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전반적인 영화가 네, 분위기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행기 매달려서 그거 스턴트를 그냥 촬영 영상 보니까 직접 다 한 거래요. 매달려가지고 직접 손 힘도 세고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꼭 보십시오. 가서. 지금 외화 가운데서는 이 미션 임파서블 암살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네, 그쵸. 암살도 보지는 못했는데 뭐 재밌다고 하더만요. 네, 다들. 보니까 네. 요즘에 좀 상당히 좀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화들 국내외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영화관도 붐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